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 수설인문화 5월 15일 71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CEO가 있다. 하지만 CEO라고 다 같은 CEO가 아니다. 고영건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2013년 6월 삼성 수요사장단 강연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능력, 즉 메타인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퍼스트 클래스 CEO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특별한 재능, 바로 행복 메타인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가 좋을 땐 인류 CEO와 평범한 CEO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차이가 나타납니다. 리더가 행복 메타인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죠. 메타인지는 자신의 생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인류 CEO에게는 행복이 따라오도록 자신의 생각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은 백강영, 안상희, 강동철이 공저한 삼성의 CEO들은 무엇을 공부하는가 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행복한 메타인지를 가진 리더, 결국 최고의 리더는 행복 마인드를 늘 유지할 줄 아는, 한마디로 자기관리를 잘하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삶은 관계성의 미학인데 대인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무너지는 것은 놀랍게도 작은 감정과 말을 참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실력은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실력일 것입니다. 장막을 거두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게 봄과 새들의 노래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 도취했소. 벽의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하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전등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어요.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합시다. 네, 양희은이 불렀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네, 오늘은 석가탄신일이자 또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휴일 어떻게 하루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스승의 날이면 스승의 노래와 함께 스승님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드리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스승님한테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법으로 자체가 금지가 돼버리는,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평생교육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기관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산에는 안산지속교육협의회라고 하는 안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라고 하는, 줄여서 지교협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또 전국적인 조직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교육의 모든 총괄을 하는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지교협이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안산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교육 업종에 계시다 보니까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직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본인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아라고 합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간사로 시작해서 현재 1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직장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자연스럽게 지교협을 얘기하시다 보면 이제 개인 소개도 더 자세히 나오시곤 할 것 같은데 지교협이 어떤 단체인지 한번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안산지역사회 교육협의회를 소개를 좀 하자면 지역사회 교육운동이라는 이 운동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교육운동의 시작,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협의회가 안산에 어떻게 털을 잡게 됐는지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교육운동의 시작은 1968년 8월 9일입니다. 주한 미국 공보원 모턴 스미스 부원장 댁에서 교육학자, 그리고 언론인들, 그다음에 학교 교장과 경제인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만찬에 참여했고, 이때 그 미국에 있는 프린트시라는 시에서 활동하게 된 지역사회 교육운동을 소개하는 영화를 이제 다 같이 관람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 학교의 건물하고 시설들이 방과 후 지역사회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기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한국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기 모였던 분들이 함께 하셨고, 그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되게 유명한 분이라서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고 정주영 회장께서 이 운동을 우리 한국에도 펼쳐야 되겠다. 한국에 있는 학교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학교인데 왜 3시가 되면 다 문을 닫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고 그렇게 폐쇄적으로 되느냐. 이 학교를 학생들만의 학교가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주민 학교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희 지역사회 교육운동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1969년에 이 지역사회 교육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 그 후원회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여러 이름들을 거쳐서 지금 전국에는 30개의 지부가 있고 저희 안산에는 2004년 5월 3일에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안산에서 만들어지게 된 건 이제 안산도 처음 지역사회 교육협의회가 생겼을 때랑 똑같은 모양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여기에 있진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안산 지역에 있는 뭐 교육자들, 그다음에 시민사회에 있던 분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안산도 조금 그러니까는 교육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명품 동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왜 다들 여기 있다가
뭐 아이들의 뭐 교육이라던가 본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 떠나게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한번 교육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모이셔가지고 2004년 5월에 예, 이렇게 지역사회 교육 협의회라는 걸 발족하게 됐고 저희 안산 지역사회 교육 협의회는 지역사회 교육 운동을 하고 그리고 평생 교육을 실천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로서 올해가 저희가 2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주민들의 학습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학습 안에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어떤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는 평생학습 그리고 소외되는 대상이 없는 어떤 평생교육 실천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선생님 네? 써오셨죠? 쓰기도 했고 정리도 했고 저희 단체를 좀 잘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근데, 역사를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너무 지루했나요? 아니요.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저희 컨셉하고 안 맞아요. 아 그래요? 제가 컨셉 파악을 아직 못해가지고 이름에 있죠. 행설수설 하셔야 되는데 너무 정돈을 잘해주시니까 행설수설 해야 되는 제가 갑자기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럼 조금 더 횡설수설 해보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한번 정리를 하면 70년대 후반에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60년대 후반에. 70년대 초반인 거죠. 초반, 69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 벌써 그 시점으로 따지면은 시간이 60년 정도 다 됐네요. 네, 57년인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발점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네, 시작을 맞습니다. 하셨고 문제 의식은 학교의 나라의 세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학교 시설이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면서 그냥 빈 공간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공간들과 시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조직화가 돼 나가는 과정에 그럼 정주영 회장님께서 많은 도움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심양면으로 네. 많은 도움을 주셨죠. 네, 그냥 경제인 방북할 때 속 끌고 가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또 있으셨네요. 네, 저도 여기에 발을 내딛고 나서 저렇게 좋은 일을 하신 분이기도 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실은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이 컸었는데 그런 이제 미약하나마 네, 긍정적인 면도 좀 보게 됐죠. 그러다가 안산에는 2004년부터 시작을 했다. 네. 20주년이 됐는데 네, 아까 맞습니다. 초반에 선생님께서 18년 되셨다고 그러셨다면 이제 여기 만들어진 후에 오셨다는 얘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18년이면 안산은 여기 지교협을 어쨌든 지금까지 있게끔 하는데 그냥 선생님의 모든 걸 다 들이셨다는 그런 얘기시죠. 영혼을 갈아 넣은. 네. 여기 와서 결혼도 하셨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미스 때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네. 애가 다 커가고 있고. 그렇죠. 진짜 인생이 여기 함께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게 하실 정도의 월급을 많이 주나요? 그 부분은 매우 아쉽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다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일 네. 테니까. 근데 이제 목적이 돈이었으면 이곳에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되게 까칠하고 되게 좀 정확한 거 좋아하고 좀 속된 말로 좀 싸가지 없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시다 이거죠? 지금은 덜.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모두들 이제 사회에 나가고 이제 자주 만나기 어려운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생겼잖아요. 뭐 한 5, 6년 후에, 뭐 길게는 10년 후에 이렇게 만난 이제 선후배나 동기들이 저를 보면서 뭔가 달라졌다고. 사람 됐다는 얘기를 그렇죠. 네. 쟤 되게 싸가지 없었는데 뭔가 좀 달라지고 좀 사람 된 것 같고 유연해진 것도 같고 이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좀 많아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저 스스로도 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저 막 말 안 듣는 후배들 있으면 불러다가 이렇게 얼차례까지는 아니지만 껌 좀 씹으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적하고 똑바로 못한다고 야단치고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네. 네. 재수없었어요. 어.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좋은 교육들을 정말 많이 듣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되게 많이 순화가 되고 좋은 경험들이 많이 쌓이고 이러면서 제가 변화된 게 저는 이 지역사회 교육협의회에서 일하면서의 저의 가장 큰 보람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월급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네네네. 것이네, 베네핏이네요, 이게. 자, 그러면 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으시잖아요. 우선은 교육의 종류를 한번 분야별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분야별. 어떻게 뭐 평생교육 육진 분류로 말씀을 드릴까? 어떻게 성격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들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을 하나요? 우선은 이제 유아들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친구들 만나러 가면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권리는 이런 거야. 그중에서 너희들은 놀 권리가 가장 중요해.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권리 교육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의 범절, 인성 이런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유아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예절학교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만나러 나가고 있고 또 청소년들 같은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말 그대로 평생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분야가 엄청 다양해요. 뭐 일례로 학교폭력 예방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진로교육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뭐 등등등등. 예. 그렇게 다양한 교육 활동하고 있고 성인학습자들 대상으로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저희 그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한 3년 전부터는 평생교육을 장애인에게도 실시를 해라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3년 전부터는 열심히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 만나면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신규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것도 교육 정책이거든요. 장애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어떤 그 경계에 있는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명명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을 좀 순화된 언어로는 느린 학습자라고 합니다. 이제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부르면 싫어하시더라고요.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건 공식 용어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지금 그 대상들을 명확하게 부르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서는 좀 더 순화된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고 계시고 정책적으로는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계성 지능인이 이렇게 좀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IQ로 70에서 85 사이, 71에서 뭐 80 사이 이렇게 이제 그 기준점을 나누는 거는 좀 각각 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기 범주에 있는 분들을 경계성 지능인으로 나누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사자분들은 그렇게 불려지는 거는 좀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건 그것도 이제 정책으로 내려와서 올해는 이제 경계성 지능인들을 발굴하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책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교육부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어디서 내려오시나요? 저희는 이제 평생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내려주는 정책들을 시하고 협력해서 많이 운영하는 편이라서 네, 그거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라라고 네. 했을 때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같이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런 대상을 발굴해주면 거기에 맞는 교육은 각 지부별로 뭐 개척을 해야 된다든가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든가.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대상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 특정 대상을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경계성 지능인을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데이터로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논문에 발표하고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들이 유초등 저학년까지는 어떤 인지적인 교육을 시키면 미약하나마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적인 부분을 조금 확대를 많이 시키겠죠.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청소년기 이후가 되면 실은 인지교육은 교육을 진행을 해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더라.
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대상에 맞춰서 조금 다르게 진행은 되지만 만약에 청소년,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다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들을 제공을 하게 되죠. 네. 그럼 지금 안산지교협에서는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저희는 2명입니다. 두 분이서. 네네. 그럼 두 분이서 직접 교육을 한다라기보다도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열고 그다음에 뭐 자체 세미나장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 있는 건가요? 저희 그 법원 사거리 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네. 푸르지오 아파트 인근에 있어서 우리 또 시민들이 찾아오시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장소는 좋네요. 네네. 근데 지금 언뜻 듣기에 거기 주차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주차는 완전 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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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교육을 짜서 프로그램을 뭐 어디에 홍보를 하실 거고 그러면 수강생들이 오게 될 때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제 저희 지역사회 교육 협의회 소개를 하면서 지역사회 교육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지역사회 교육 운동의 모토가 뭐냐면 건강한 가정, 즐거운 학교, 활기찬 지역 만들기가 저희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문을 열고 학교 안에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지도 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작된 게 뭐였냐면 학부모 인력을 지도자로 양성을 하자. 그래서 이들이 지역 내에 좋은 일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자. 그럼 이거는 비단 그냥 일꾼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을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또 디딤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돼서 저희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내에서 프로그램 지도자를 많이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활동의 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강사 육성 과정이 또 따로 있다는 네, 얘기네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 육성 과정을 위한 강사가 또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 강사들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강의료는 뭐 수익자 원칙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나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과정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기도 하고 또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금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운영 기금은 두 가지 루트네요. 하나는 뭐 후원금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네네. 별도로 여기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네네. 십시일반의 후원금 네. 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참가하는 분들의 참가비.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두 분이라면 두 분의 어떤 또 활동비가 또 급여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충당이 되나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근데 요새 워낙 도서관마다 무료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와 비교해서 비용을 받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시민들의 선택받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료 교육이 지양됐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자는 무료가 좋겠죠. 그리고 저도 뭔가 제가 교육을 받을 때 공짜라면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함께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는데 노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또 그렇게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그 현대 정주영 회장님께서 지원하셨다면 지금도 현대그룹이나 이쪽에서 좀 서포트가 있는 건가요? 애석하게도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또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그 줄은 회장님이 돌아가신 과 함께 끊어졌습니다. 오로지 홀로서기를 하셔야 그렇죠. 되나요? 그런 외부의 지원 없이 홀로서기 교육 싸움만으로 홀로서기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저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금 자립이란 단어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립하려고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요. 그래서 뭐 교구제도 만들어서 그것도 어떻게 좀 확산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 단체가 이거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지역의 개별 단위들의 지역사회 교육 협의회이기도 하지만
본부 연합이 있는 연대체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상호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겠네요. 네네. 이쪽에서 좋은 거를 좀 가져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도자 양성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지도자 양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 이제 연합에서 양성해 주셔가지고 강사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고, 그럼 이제 저희는 그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안산에도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그 교육기관들의 차별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나름대로 그 중앙 조직도 있어서 네네. 그 중앙 조직으로부터 강사 풀도 있어서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네, 저희가 강사 풀이 되게 탄탄한 게 매우 강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산에도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교육단체가 아니어도. 네. 근데 이런 강사님을 어디서 모셔야 되나 되게 고민하는 단체들 많은데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아주 수월하게 네. 적재적소에 선생님들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그런 강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네. 우리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교육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참고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네, 우리 잠깐 얘기를 좀 들었고요. 노래 한 곡 좀 듣고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노래 부탁을 좀 드렸더니 미리 저한테 주신 게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를 않아. 처음 들어보는 노래, 처음 들어보는 단체인데 이런 노래를 좋아할 정도 되신다면 정신 연령이 상당히 영하신. 네, 한번 좀 들어보고. 저 이거 왜 선정했는지 안 물어보십니까? 다른 분들은 물어보셨던데. 네, 왜 선정하셨어요? 제가 네. 화면이 안 보여서 너무 아쉽지만 제가 생각보다 영하게 생겼으나 네. 제가 이제 딸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딸이 K-팝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아이하고 뭔가 좀 공통점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최신곡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노력하는데 이 투어스라는 그룹의 이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노래를 딱 듣는데 그냥 연령대가 좀 많아도 되게 쉽게 수월하게 편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 노래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인터넷에. 했더니 첫 만남의 설렘과 긴장,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노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이 항상 있잖아요.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학습자를 항상 처음 만나기 때문에 이 첫 만남이 계획대로 되지 않겠지만 설렘을 꼭 간직하고 학습자들 기다려야 되겠다. 너무 꾸며놓은 얘기 같죠? 우리 지금 잘 힘쏠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속에 내 표정과 봐 느낌 속끝 기다려온 뒤를 연습했던 손들이 사고 그대로 하면 돼 헤어스타일 체크하고 한번 turn around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Hey 문 앞에서 슬슬 세어본다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목소리 캔슬 네 말소리는 플레이리스트 yeah. 질문은 나의 용기 알려줘 너의 이름이 뭐야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이 순간 feel so wonderful 조금은 뚝딱거려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나를 처음 만나 우리의 사이 beautiful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 wait 나나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내일 또 봐 안녕 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예, 한번 친해져 보려고 노력 좀 하겠습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이 직장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결혼도 하시고 또 뭐 이제 자녀까지 다 낳으시고 20년 거의 다 되셨는데 그럼 뭐 금년 20년 됐으면은 나름대로 20년 계획 뭐라 그럴까요? 좀 기념식 같은 거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전국 회장님이 아니면 안산 저희 안산에 있는 회장님께서 바뀌시면서 네. 이취임식을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회장님 어떤 분이세요? 아, 새로 바뀌신 분? 네네. 예, 형촌호 님이라고 저희 이제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이사님으로 10년 넘게 같이 활동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는 세무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예 그리고 학교에 또 관련된 예, 뭐 운영위원 이런 것도 하시고 이래서 또 이 교육 쪽에는 세무사라는 직업에 비해서는 이해도가 되게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뭐 회장님 되시면 그런 이해도와 함께 돈을 좀 많이 내놓으셔야 아우, 되잖아요. 기대가 큽니다. 이 방송도 회장님 들으시겠죠? 네, 꼭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지교육과 연관을 맺게 되셨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사교육 현장에 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은사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겠느냐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가 이제 제가 약간 스스로 정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었는데 또 하필 그때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정말 아예 모르고 있던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보자라고 용기를 냈고 그래서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저하고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어떤 점이 잘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거 참 좋아하고 그리고 대화 나누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듣는 것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교육에 오시는 분들의 변화들이 나름의 저한테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데 괜찮은데 급여는 너무 작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보람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가장 컸었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걸 되게 많이 느껴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견딜 수 있고 예,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또 평균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그 뭐 아동부터 성인까지 평생 교육이시니까 되게 프로그램이 1년 동안 몇 개 정도나 열리는가요? 저희가 큰 꼭지로만 한 15개에서 20개가 큰 꼭지고요. 큰 꼭지라고 하면 기준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하겠다고 예를 들어 금쪽 같은 내 가족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하겠다고 설정을 하면 이게 큰 예, 사업이 되는 거고 이 밑으로 아동 청소년 교육도 하고
성인 교육도 하고 시니어들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가장 큰 줄기는 15개에서 20개 정도고 그럼 거기서 파생되는 교육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파생되는 게 기본적으로 최소 한 5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5개라고 해도 75개 정도의 교육이 1년 동안 열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교육이 단회성 교육도 아니잖아요. 단회성도 있고 또 이렇게 연속성 있는 교육도 있고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열리는 것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아, 직접 그 기관을 찾아가서? 네. 아니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게 뭐 여러 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두 분이 하신다면서요. 그럼 두 분이 강사 섭외하고 장소 섭외하고 교육 연결시키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고 두 분이서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들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힘에 부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18년 차이다 보니까 짬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그냥 이렇게 수월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 단원 FM을 하다 보니까 FM에서 하고 있는 뭐 나름대로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중에 정산하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맞추어야 되는 어떤 소리 양식도 있고 입력도 있고 세무 쪽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런 것들을 70여 개씩만 돌린다라고 하는 게 하여튼 좀 납득은 좀 안 되지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만큼 이제 베테랑이 되셨다 뭐 이런 것일 것 같고요. 네. 우리 지교협에서 우리 안산 지교협 뭐 각 지부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포커스도 있을 거고 대표적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 대표 프로그램이 이거였다 아니면 이거이다 지금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안산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그래도 좀 잘 자리 잡고 이렇게 2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작이 학교문 열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이라고는 했지만 약간은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주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저희한테는 나름의 브랜드였는데 사회 현상이 바뀌었잖아요. 결혼도 잘 안 하고 있고 군다나 부모 교육이 필요한 자녀를 만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부모 교육만으로는 이제 어렵겠다라는 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 이제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어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전 연령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면 우리도 좀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 교육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쏟는 에너지를 이제 시민 교육으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시니어들도 이제 놓칠 수 없는 저희들의 교육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차 교육의 이 방향성을 조금씩 저희가 틀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 안에서 정말 말 그대로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 너희의 특색은 뭐야?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실련이다 그러면 경제 쪽, 뭐 어느 단체는 뭐 노인 쪽 이렇게 타겟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방위에 걸쳐서 모든 교육이 다 가능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진짜 주관점이 뭐야? 어디 특이점이 뭐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평생교육기관입니다. 평생교육은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시니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상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재적소에 연결해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놓고 볼 때 전문 음식점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김밥 천국이다. 그러면 뭐 몇십 가지를 하는 그랬을 때 그런 데는 그냥 맛이 일반적일 거야라고 하는 편견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처럼 평생 교육이되 수많은 교육이 있지만 그 교육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름대로 프로페셔널한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좀 담보된 교육을 지향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 그거를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두 분이서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한다는 게 정말 어렵겠다. 그런 것들.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제 지역에서 오래 뿌리 내리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물론 저희 이 단체 안에 사무국 안에는 저와 차장님 딱 둘만 있지만 주변에 조력자들이 참 많이 계신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놓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력자들한테 또 도움을 받는 부분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그러겠네요. 네, 저희를 더 뭐라 그럴까 평생교육 기관으로 공고히 할 수 있는 어떤 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지교육의 장점이자 또 다른 교육기관과의 또 차별되는 차별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금년에 주관하고 계신 뭐 어떤 특별한 교육,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육 경계성 지능인 교육, 네, 네네. 있었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인기 교육이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끊이지 않는 스테디 교육 같은 것도 있나요, 프로그램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자분 쑥스러우시려나요? 제가 이제 지역에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지금 저희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천원성 진행사님 모시고 책을 활용한 고전의 재발견이라는 교육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한 4, 5년 된 것 같거든요. 네, 해를 거듭할수록 요청이 있고 끊임없이 해야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고전의 재발견입니다. 네, 제가 괜한 질문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진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금년에 만약 한번 교육을 들어보라 그런다면 제가 그 사무실에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게 심리 상담이었나요? 네네네. 무슨 교육이었죠? 어떤 무슨 박사님이 하시는 최숙희 박사님. 그거는 의사소통 활동가. 의사소통. 네네. 그게 꽤 오래된. 네, 오래됐습니다. 한 7년 정도. 와, 진짜 오래되셨네요. 그 금년에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년에는 애석하게도 운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또 막상 한번 또 욕심을 냈더니 또 안 되시네. 네, 근데 사회자님께서는 안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소통이 잘 되시는 분이라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하고 계신데요. 국장님 20년 동안 이 교육을 하셨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안산에서 아는 사람들 많으시겠어요? 명망 가시겠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인은 아니고요. 같이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은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나름대로 20년 동안 안산을 지켜보셨으면 타 지역 옆에 수원이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이런 평생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안산만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저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걸 말씀드리면 아마 안산의 특징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지금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2014년쯤인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안산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평생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시의 평생학습과하고 많이 이제 연대가 돼서 다양한 이제 교육 사업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데, 그때 당시 시에 있던 주무관께서 안산이 다문화인데 다문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한 뭐가 없을까요? 한번 좀 같이 고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중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되게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 손재주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료 수요가 많아지면서 외국에서 이제 성형 때문에 유입되는 해외 관광객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병원으로 연계하기까지 어떤 의사소통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꼬물꼬물 나오고 있을 찰나였고, 그때 이제 저희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회장님이셨던, 얼마 전 이침식을 통해 바뀌셨는데, 회장님께서 이제 그쪽 분야에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러면 다문화 인력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양성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요 커리큘럼을 이제 전문 박사님한테 요청을 드려갖고 짜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민간 자격 등록을 하고 그런 수순을 밟고 이제 양성을 하려고 모집을 딱 시작했죠. 근데 그때가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런 이제 한국에 오신 결혼 이민자분들도 활동은 하고 싶은데 본인의 언어로 활동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약간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시작됐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을 통해서 양성되신 분들이 자격도 취득하시고 그리고 취득하신 분들 중에는 여기 단원병원이랑 고대 안산병원이랑 한사랑병원에 취업하셔가지고 예 그때 활동을 쭉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성공리에 잘 마무리가 돼서 경기도에서 이제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년간 정말 양성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 프로그램도 아쉽게 이제 안녕하게 됐죠. 근데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게 안산의 특성과 가장 딱 맞아 떨어졌던 교육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진짜 코로나 기간은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때 이제 이게 그때가 어쩌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그렇죠. 다 유입이 되면서 교육들이 다 이제 온라인 안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아마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 저는 교육은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니까 단절되는 느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저희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온라인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교류를 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것이 지금도 별로 그러니까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론의 교육은 오프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선택의 방법은 사실은 온라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다 이제 온라인 전환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코로나가 좀 엔데믹이 되면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씩 물꼬가 터졌을 때 자주자주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책상에 가림막도 치고 매일 소독도 하고 이래 가면서라도 그 학습자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장이 있죠. 네. 그 장을 온라인에서는 아무래도 느끼지 못하면서 오는 아쉬움들 네네. 이런 것들 현장 오프라인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방송을 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주로 그 교육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고 뭐 다양한 SNS를 활용하고 또 협력이 된다면 이제 네트워크 되어 있는 기관들에도 요청을 좀 드리고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교육을 네. 수강을 하시죠. 네, 네. 무조건 가입하면 이렇게 내가 이 교육 신청해서 듣겠다라고 하면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한번 유입이 되시면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를 요즘 너무 무서운 시대라서 꼭 받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안내하는 문자도 보내드리고 예, 그런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홈페이지인가요? 블로그인가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포털 사이트에 안산 지역사회 교육협의회라고 치시면 안산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길어서. 예, 그래서 이제 줄여서 영어로 이제 케이스 안산이라고 해서 KACE 안산. KAC. 예, 이렇게 하셔도 검색은 됩니다. 검색은 되고. 네네. 네, 우리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검색하셔서 금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적절한 교육 있으시면 한번 좀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일에 취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뭐 이제 베테랑이시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시진 않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소진이 되는데 네네. 내가 리프레시 될 수 있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선생님만의 따로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하루의 일과 중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참 지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사무실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류 작업하는 게 되려 리프레시가 될 때도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같고 실은 생각보다 바지런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또 집에 돌봐야 될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맘대로 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좀 쉼을 하려고 하고 또 너무 역설적으로 사람한테서 또 그거를 채워요. 예를 들면 고맙다고 그냥 카톡 한번 날려주는 어르신들 아니면 함께 참여했던 강사 선생님이 현아쌤 오늘 뭐 너무 고마웠어요 뭐 이런 문자 하나 카톡 하나 아니면 뭐 작은 뭐 간식 하나 사들고 와주셔서 단 거 땡기지 이러면서 주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이 힘든 어떤 상황들을 또 채워 넣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겠네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으로 치유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강의가 내가 열었지만 거기에 내가 진짜 참여해서 또 듣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예 그럴 여유가 있지는 않은데 시간을 좀 쪼개서 그래도 들어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려면 안에 담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또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처럼 이제 사교육에 계시다가 여기로 이제 이렇게 전업하셔가지고 20년을 달려오셨는데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시고 이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시민 교육, 특히 교육 업체, 시민 사회 교육, 평생 교육에 한번 내가 일을 해보겠다 싶으셔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마음을 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찾아오셔가지고 저 선생님 저 이런 교육에 선생님처럼 일하고 싶은데 도움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들을 좀 주시겠어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돈은 기대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꼭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건 비단 이제 저희 단체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이 풍요로운 곳은 전 단언컨대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게 아닌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뭘 말씀드려야 되지? 근데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현실적인 얘기인데 제가 그냥 일반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다면 저의 경력은 단절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교육 현장에 있고 또 이런 민간 영역의 비영리 교육단체에 있다 보니까 저는 경력이 단절되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뭔가 결혼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분들한테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일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기업들에서는 배려받을 수 없는 우리 내부의 어떤 인간적인 끈끈함들이 나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정말 큽니다. 충분히 매력적이네요. 그런 부분들은. 네. 자, 그리고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수강생들한테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당연히 노쇼 얘기는 하실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교육 안내를 해드리면 그래도 직업 교육은 괜찮지 이러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다행히 감사하게도 많아요. 근데 또 저희 교육만 좋겠습니까? 주변에 좋은 교육 제공해주고 있는 또 기관들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또 교육 열심히 들으시고 또 저희 쪽에도 열심히 들으시고 하시면서 이 열심히 에너지를 쏟은 이런 운영자들을 생각하셔서 노쇼가 꼭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그냥 학습 활동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이 평생교육에서 어떤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들 절대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해서 또 교육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 좀 진중하게 고민하셔서 꼭 필요한 교육들을 들으셔라. 네. 이것저것 이렇게 강의 쇼핑하지 말고. 네, 그렇죠. 쇼핑하지 마시고 네. 정말 필요한 것들을 들으시는 그런 학습자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얘기 해야 되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니 뭐 그냥 일사천리로 너무 제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얘기를 다 해주셔서 20년 동안의 교육의 짬밥이신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도 떨립니다, 근데. 네, 하여튼 귀한 말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선생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또 신청해 주신 아이들이 부릅니다.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엔 입에 빵을 물고 똑같이 하루 시작하고 온종일 한 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곤해 죽겠네 지하철 속 이 장면 어제 꿈에서 봤나 아참 내일이지 지나치고 바쁜 이 삶에 그냥 그날에 그 애를 보고 말야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카페인으로 잡은 정신은 빠졌고 하루 종일 신경 쓰여 토할 것 같아 저녁이 돼도 배고픔까지 까먹고 그치 이상하지 근데 말야 있잖아 처음 본 순간 뭐랄까 그립다가 나도 웃긴데 말야 영원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오랫동안 나를 아는 슬픈 표정을 하고 흔적 없는 기억 박호 과거의 미래의 차원의 세계 1, 2, 3, 4, 5, 6, 7, 8